저는 말씀드릴게요. 저는 과거에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피해를 입었습니다. 무죄를 받기까지 3년 가까이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습니다. 검찰이 하는 업무는 그 특성상 한 사람의 인생 전부와 그 가족의 삶을 뿌리째 뒤흔드는 일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 어떤 기관보다 더 신중하고 절제력 있게 남용함이 없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. 이번처럼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해대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 명이든 불러들여서 사건을 구성하고 법조문 구석구석 들이대면 몇 명이든 누구든 기소할 수 있겠지요. 하지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?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.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? 못하면,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? 저는 우리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제일 세다, 최고다, 누구든 영장치고 기소할 수 있다. 제발 그러지들 마시고 오늘날 왜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. 모든 권력기관은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입니다.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. 언론인 여러분께 양해를 좀 구하고자 합니다. 구체적인 질문은 제가 조사 후에 나오는 길에 필요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한두 가지 질문만 받아주십시오. 홍철호 수장에게 네,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검찰 출석 장면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리다 보니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부 격앙된 반응들까지 일부 함께 섞여 들어가서 방송에 나온 것 같습니다. 아직 저희 기술상 외부에 이런 현장음을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본의 아니게 거친 음성들까지 함께 전해드린 점 방송을 진행하는 앵커로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양해 말씀 양해해 주시라고 믿고서 생중계로 방송을 전해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. 임종석 전 실장의 변 들어보셨습니다. 검찰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었어요.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사실상 검찰을 윤석열 총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발언이었습니다. 그런데 국민들은 여전히 궁금합니다. 정말 송병기 부시장, 저 울산에 있는 송병기 부시장, 임종석 전 실장의 주장대로 아무도 청와대에서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저 울산 멀리 있는 부시장의 수첩에 왜 임종석 전 실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으며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수첩에 나와 있는 대로 송철호 시장의 울산시장 출마를 권유한 것이 맞는지, 그리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움직일 카드가 임종석 전 실장에게 정말 있었는지,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
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해명은 왜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정치부 기자였던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궁금합니다. 물론 이수희 변호사님 본인이 할 말에 대해서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 자유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궁금한 건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아니었거든요. 본질을 왜 피하고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. 보통은 이제 성실히 수사에 응하겠습니다가 그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답변들인데 그 얘기 하나도 없죠. 그러니까 이제 부인의 취지예요. 그리고 이 수사 자체가 그 정치적인 수사다.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 자체에 대해서 그 윤석열 총장의 무리하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수사라고 해서 이제 그 수사 자체를 그 폄훼하는 그 프레임으로 간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굉장히 감성적인 언어들을 쓰면서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기는 했죠. 그러면서 첫 서두에서 얘기한 게 2014년에 본인이 이제 그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보좌관 통해서 1억 정치자금을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라고 기소가 됐다가 무죄로 최종 확정된 사건이 있어요. 그 사건에서 내가 굉장히 고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이 사건이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얘기를 끌어갔습니다. 저는 이제 그 얼굴 표정 보면 상당히 좀 피곤한 얼굴이긴 한데 본인이 오늘 가서 조사받는 거는 그 울산 선거와 또 하나는 그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, 보고를 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조사를 받을 건데 이제 그 수사진이 아직 바뀐 거는 아니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거는 이제 기록에 남겠죠. 그런데 그 만일 출마를 한다 그러면 총선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수사가 또 중단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소환에 응한 것이 아주 묘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. 이게 총선 출마를 위한 포석이다. 예,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 참 그 오만하다 SNS에 올린 그 글에 대해서 좋게 표현했을 때 아주 그때 오만이라고 하지만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꼴값이라는 건방지다는 말을 쓰죠 사람들이. 예. 저는 상당히 건방진 청와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이수희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인데 김영주 의원님께도 하나 좀 여쭙고 싶은데 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방금 임종석 실장이 발언한 부분보다 오히려 더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때 내가 술자리에서 했던 거는 한참 전의 시점인데 아니 이걸 갖고 어떻게 선거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? 검찰에 가서 성실히 수사하겠습니다만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?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적어도 송철호 시장에게 내가 출마를 권유한 건 맞습니다만 오랜 친구로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한 취지입니다. 뭔가 겸손한 자세로 본인에게 주어진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본질은 피하고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엄한 사람 잡고 있고 심지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지금 함께 지금 비판한다는 건 뭐 법원도 잘못됐다는 얘기인 겁니까?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은 특히 이제 임동호 최고하고 많은 소통을 했을 거예요. 오랫동안 친구였기 때문에. 그리고 그런 그 임동호 관계에서 2017년 5월 달에 나왔다시피 혐지에서 오랫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공식은 자리를 말하자면 준다. 또 그런 원했던 자리를 주지 못했을 때 그냥 그거로서 미안하게 됐다. 그 자리 안 된다. 이런 것일 뿐인데 검찰은 그것을 다 매수하고 엮고 있다. 이런 어떤 얘기예요. 사실 안으로 들어가 보면.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조금 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검찰에 피해 당했다. 지금도 피해 당하고 있다라고 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